안녕하세요. 진종호입니다. 자, 연애편지 에필로그 동영상 강의를 촬영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왜 이제 연애편지냐면,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 유형이나 어떤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문제는 제가 이제 하트를 치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하트 표시가 되어 있는 문제들, 그 기출 문제들 중에 또 하트가 되어 있는 것들을 따로 쫙 정리해서 만든 교재 이름이 연애편지예요. 별로 남학생들은 싫어하고 뭐 여학생들은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연애편지의 맨 뒷부분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을 볼 때 수학 시험 보기 전에 자습을 보통 하잖아요. 1시간 정도. 그 1시간 정도 자습을 할 때 도대체 내가 어떤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면 괜히 막 심화 문제 이렇게 다시 풀어보다가 그 문제가 다시 안 풀리고 막 불안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 바로 전에는 그 시험 범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 번씩 체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1시간 동안 빠르게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 내용 정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만든 게 에필로그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쭉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특정 유형에 대해서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유형에 대해서 제 거 동영상 강의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책으로 거기 부분을 다시 살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자, 그러면 일단 1단원부터 진행을 할게요. 맨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내용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시험 볼 때 가끔씩, 아주 가끔씩 저 고1 그 진반에서도 어떤 기출 문제를 푸는데 다른 거 다 맞았는데 1번 틀리고 막 이런 학생이 있어요. 뭐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지는 않지만 간혹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동료한끼리 사칙연상하고 뭐 이런 것들 틀리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조금만 천천히 꼼꼼히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개식에서 계수 구하는 문제가 다항식에서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x의 세제곱의 개수를 구해라고 했을 때 x 4제곱 이상의 항은 없는 것처럼 취급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이 있고, 또 여기에 또 뭐 x의 제곱 더하기 x의 2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4제곱 뭐 이런 식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 상태에서 x의 세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x의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일단 이거 없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x의 세제곱의 개수는 여기서는 얘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곱해지는 건 없죠. x항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곱해지는 게 없지. 그냥 아무거나 대충 쓴 건데, 그 원하는 차수보다 높은 거가 나왔을 때는 그게 없다라고 무시하고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x, y, z 뭐 이런 식이 섞여 있었을 때 x가 없는 항의 그 항들을 구할 때는 그 x에다 0을 대입한 후에 전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복잡한 식은 곱셈 공식으로 정리를 한 후 구하는 항의 개수를 구한다.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전개하는 게 좋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해서 구하는 게 좋을 때도 있지. 그러니까 개수 구하는 문제는 아주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죠. 유형.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a배 한 식으로 나누면 몫은 a분의 1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가 되고, 그죠? 나머지가 r이다.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죠? 나누는 게 x 플러스 a분의 b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결국은 요 나누는 게 얼마가 된 거예요? 이게 a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a의 qx 이렇게 해서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몫이 이게 되고 나머지가 r이다라는 얘기지. 뭐 이 얘기도 뭐 워낙 많이 봤던 내용이니까 모를 리가 없고, 그거랑 이제 연관되어서 조립제법을 할 때 반드시 안전장치를 먼저 해라라고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안전장치는 뭐 안 해도 나중에 잘할 수 있어요 하지 말고 그냥 먼저 안전하게 하고 계산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오늘이 4월 25일인데 그 어제 엊그저께 저한테 배우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 조립제법은 안 하죠. 2학년이니까. 근데 다른 내용,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부터 일단 해라 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 또 3번인가 거기서 그냥 찍 틀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고 가셔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fx가 있는데 그걸 조립제법 할 때 보통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조립제법을 할 때 x-1로 나누는 못과 나머지를 구해라. 그럼 여기다가 1을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그래서 조립제법을 하시면 되는데, 2x-2로 나눌 때, 그죠? 2x-2로 나눌 때는 어차피 얘가 0 되는 값이니까 얘가 1인 건 마찬가지인데 결국 몇 배가 됐으니까, 나눈 애가 2배가 됐으니까 몫이 반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세팅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2로 나누는 거니까 떨어지면, 그러니까 2가 되고 얘가 3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3이니까 7이 되고,
7이니까 10이고 나머지는 얼마고? 나머지는 10이고 몫이 2분의 2, 2분의 3, 2분의 7 그것들이 이제 몫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또 어떻게 뭘로 나누면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눠라. 이걸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해라. 그럼 어차피 또 대입하는 건 1인 게 똑같은데 결국 몫이 뭐가 나누는 애가 2분의 1배가 됐으니까 몫은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여기를 2분의 1로 하면 되는 건데 그건 번부수 처리하면 사실은 이거와 같죠. 이렇게 되는 거와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로 나눈다는 건 1을 곱하는 거와 같으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계산해서 실수를 절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해 되실 거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곱셈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은 다 테스트를 합격을 해서 잘 했겠지만 그래도 시험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는 건 5제곱. 5제곱은 제곱, 세제곱에다 빼기 작은 숫자 a, b의 제곱을 곱하고 a 플러스 b를 하면 되고 7제곱도 세제곱, 4제곱 더한 거 곱한 다음에 빼기 a, b의 작은 숫자 요 3 작은 숫자를 세제곱 해주시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 공식은 많이 중요하다고 했죠.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를 전개를 하면 어떻게 유도가 되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뭘로 놓으면 k로 놓으면 요 식이 뭐가 돼? k 마이너스 c에 k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b가 되죠. 전개하시면 k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거의 k 그지? 그 다음 플러스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k 마이너스 abc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k니까 이게 k야. 그러니까 k 제곱.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없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에다가 k 곱하고 마이너스 abc니까 이게 나온다라는 거지.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의 바이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실력 따지게 나와 있고 이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외워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공식도 학교 곱셈 공식에 관한 문제 중에 살짝 변별력이 있는 문제 중에 자주 쓰이는 공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이걸 라지 A라고 표현을 하는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요거를 뭐 하시면 제곱하시면 그죠? A의 제곱 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C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A의 제곱 더하기 2배의 이거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곱하면 A, B의 제곱 C, 이거 곱하면 A의 제곱 BC, 이거 곱하면 A, B, C의 제곱이니까 결국 뭐로 묶이면 2A, B, C로 묶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된다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얘를 반대로 넘긴 게 이 공식이지. 알겠죠?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식을 현재 처음 본다 이러시면 지금 정도에서는 학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밑에 거는 위의 상황에서 A가 X고 B가 1이고 N이 5일 때가 이 상황이지. 왜냐면 1은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 공식하고 이 공식은 같은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제 심화 문제에서 자주 쓰이는 유형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미분 쪽에서 미분계수와 도함수 그쪽에서 유도할 때도 쓰이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이건 꼭 알고 계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원리는 조립제법이에요. 조립제법을 하시면 알게 돼. 그래서 만약에 A의 10제곱 마이너스 B의 10제곱 이거를 인수분해할 때 A의 5제곱 더하기 B의 5제곱 A의 5제곱 마이너스 B의 5제곱 해도 되지만 A 빼기 B의 이제 A의 9제곱 더하기 하나씩 얘는 내려가. A의 8제곱에 B의 1제곱 원래 여기 B의 0제곱이 숨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A의 제곱에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쭉 가서 이제 A의 B의 8제곱 더하기 B의 9제곱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지. 그렇죠? 다른 곱셈 공식들도 중요하고 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것들 잘 착각을 가끔씩 할 수 있는 것들만 정리했어요. 물론 세제곱 공식도 좀 중요한데 그건 길고 또 워낙 많이 다뤄가지고 애들이 좀 안 헷갈린 것 같아서 이걸로 선정을 했어요. 됐죠? 그래. 그 다음에 공통 부분 치환하여 공통 부분 치환을 하며 공통 부분이 없다면 치환하기 위하여 식을 조작한다. 대표적인 경우는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전개 또는 곱이 같도록 전개. 그죠? 그리고 치환하면 새로운 범위가 생긴 것. 이것은 사실 저쪽 뒷단원 그 2차 함수 쪽에서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파트인데, 그죠? 가장 많이 지겹게 했던 게 뭐예요? 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 x 플러스 3에, 그지? x 플러스 4. 이런 건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뭐야? x의 제곱 더하기 5x가 같은 부분이 생기니까 그렇게 치환을 하시면 되고, 그지? 이제 가끔씩은 얘 곱하면 6이고 얘는 곱하면 4잖아. 근데 더해서는 같지가 않은데 곱해서 같게끔 나오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됐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합이 같은 거가 지금 안 찾아지잖아요. 이 상태에서. 근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이고, 이렇게 곱하면 또 뭐야? 마이너스 6이니까 x의 제곱 더하기 뭐뭐 x 마이너스 6이 있을 때 요거를 치환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를. 그래서 뭐 요거를 a로 치환하면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자, 그 다음 7번째는 이제 삼각형의 세변에 관한 이야기죠. 이거가 학생들이 진짜 순간 실수할 수가 있어. 지금 이거가 뭐라고요? 이거는 절대 정삼각형이 아니야. 이계형 또는 이계형 또는 이계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강의에 1비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뭐 괜히 그 뭐 1번에 정삼각형 이렇게 있는데 그냥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정삼각형 자꾸 그쵸? 그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C의 세제곱에서는 정삼각형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꾸 이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조금만 천천히 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등변 삼각형이고 요게 뭐야? 정삼각형이라는 얘기죠. 정삼각형. 이게 0되고 이게 0되고 이게 0 되는 거니까 A, B, C가 다 같은 거니까 그때는 정삼각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얘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게 0이면 뭐예요? A하고 B가 같은 이등변이고 요게 0이면 뭐야? 이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A의 제곱이니까 A가 뭐예요? B변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5차 이하의 다항식 fx를 2차 또는 3차로 나눌 때 개수만 써서 직접 나누는 것이 대부분의 다음 풀이보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막 10차식, 뭐 20차식 이런 거는 직접 나누는 게 그걸 뭐 19제곱, 18제곱, 17제곱, 16제곱 다시 뭐 10제곱이니까 여긴 0, 0, 0 해가지고 길게 해서 직접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렇게 말이 안 되는데 5차 이하 뭐 예를 들어서 x의 4제곱 더 빼기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거를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라. 물론 이걸로 나누라 가면 오메가를 이용하면 더 빠른데 하여튼 이걸로 나누래. 이걸로 나누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대 이렇게.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개수만 써서 얘를 이제 뭘로 나누는 거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1 써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이렇게 빼서 쭉 나누시라는 거지. 나누는 게 몇 차니까? 2차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 또는 상수가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이 조심할 걸 뭘 조심해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없어요. 그지? 그럼 뭐야? 4제곱, 세제곱, 얘가 0 이렇게 쓰셔야지. 아시겠죠? 이런 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죠. 개수만 써서 나눌 때. 뭐 이거 외에는 뭐 이걸 다 써서 나누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개수만 써서 나눌 때가 빠르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요게 이제 마지막 유형인가요? 하나가 더 있네. 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아주 많이 나온 유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의 제곱으로, 그지? 그러니까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그지? 그럼 요거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에 강의할 때 속도는 일단 미분이 압도적으로 빠르고요. 그죠? 미분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지? 그 다음에 뭐 연조립. 그 다음에 개수만 써서 나눠. 개수만 써서. 그 다음에 그 식쓰고 항등식, 식쓰고 개수 비교. 그죠? 이렇게 있고 마지막은 정석 해설지 풀이. 정식 해설지 풀이. 그지? 이 풀이를 꼭 알아두라고 했죠. 그런데 그냥 단수화 문제는 이게 제일 빠르고, 그치? 정식 해설지의 풀이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연조립하고 개수만 써서 나오거나 직접 식 써서 항등식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는 미분으로 풀기에도 미분을 제대로 확실히 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모를 때는 이제 미분을 풀 때도 버벅거릴 수가 있고, 연조립이나 개수만 써서 나누거나 식 쓰고 개수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기가 n차라서, n차가 몇 차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해설지 풀이를 알으셔야지. 뭐 이건 도화선에도 있고 중요한 하트 문제, 모든 교재에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했을 때는 얘를 x의 n제곱으로 일단 묶으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요거를 뭐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가 2의 n제곱의 x-2가 되지. 맞지? 그럼 양변에 뭐를 대입해? 2를 대입하면 0이죠. 양변에 2 대입하면 0이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는데 2의 n제곱은 0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2의 n제곱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얘는 항상 양수지. 그렇기 때문에 얘에다가 2 대입하면 0이야.
그러니까 얘에다 2 대입하면 0이니까 4 플러스 2p 더하기 q, 요게 0이죠. 그지? 그럼 q가 얼마가 돼요? q가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자, 그럼 그걸 여기다 다시 쓸게. q 대신에 뭐? q 대신에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럼 이건 뭘로 묶어? 마이너스 2로 묶죠.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여기가 얼마가 돼? 2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p 마이너스 2, p 플러스 2하고 2를 놓고 마이너스가 이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 뭐가 나와? x 마이너스 2가 나오지. x의 n제곱에 x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p 플러스 2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오른쪽은 요게 요대로 오는 거지. 그지? 그 상태에서 뭐를 x-1을 한번 날리시고 x-1 한번 날리니까 이거 지워지고 이렇게 약분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양변에 또 뭐를 대입해? 2를 한 번 더 대입하죠. 2를 한 번 더 대입하면 얘가 0 되고 여기다 2 대입하면 2의 n제곱에 2 대입했으니까 4 플러스 p 이렇게 되고 얘가 2의 n제곱이죠. 그치? 그러니까 약분하면 얼마니까? 1이니까 p는 얼마? 마이너스 3. 그러니까 p가 마이너스 3. 그럼 q는 여기다 대입하시면 q 값이 나오지. 그렇게 해서 pq를 곱해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지? 그러니까 p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1로 넘어가면 2가 되지. 얘가 이렇게 되지. q가. 그래서 마이너스 6이야. 물론 이 풀이는 현장에서 풀 때 선생님한테 현재 배우고 있는 학생 중에 뭐 그냥 n에다가 0을 대입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편법으로 푸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거를 막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정통 풀이를 알고 계셔야 돼. 알겠죠?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죠. 좋아. 그 다음에 그냥 생각나서 한 번 더 가볍게 얘기를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1이 있는데, 응? 뭐 플러스 뭐 6이 있다 이렇게 됐다고 쳤는데 얘가 뭘로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다 뭐야? 1 대입해서 0이고 양변을 미분해서 1 대입하면 0.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3x제곱 2ax 더하기 b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1을 대입하면 여기다 해가지고 a, b를 빨리 풀 수도 있다고 했죠. 좋아. 자, 그 다음에 10번 이제 요게 연조립이죠. 마지막. 연조립제법은 뭐야?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하는데 언제 연조립제법을 하죠? 언제 연조립제법을 하냐면 x-알파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때. x-알파라고 해서 또 x 플러스 1에 대해서 정리할 때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1차 시계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때 연조립제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쭉 읽어주는 거 아닙니까? 개수를. 그지? 만약에 연조립제법이 뭔지 모르시면 그건 인간을 보셔야 돼. 그 상태에서 연조립제법은 한 번 계산 틀리기 시작하면 처음 단추 잘못 끼면 삐뚤어지는 것처럼 계속 틀리죠. 그러니까 연조립제법도 역시 하실 때 조금만 천천히 해서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F1.1 구해라 또는 그때는 이제 X-1로 연조립제법을 하고 F1.9를 구할 때는 X-2로 연조립제법을 해서 구해놓고 대입하시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 그러니까 실제로 연조립제법에서 가장 그래도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는 것은 A시당초 이걸 구해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x의 4제곱 더하기 3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있는데 그지? 얘를 a라고 놓고 x 플러스 1의 4제곱 그다음에 b의 x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쉽지 이거. 왜냐면 연조립제법을 하라는 거니까. 이해되죠? 아니면 이렇게 나오면 이걸 누가 못해. 이거 그냥 2로 연조립제법 이렇게 쭉 하면 되지. 근데 F의 1.9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연조립제법을 한 다음에 거기다 뭐를 1.9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0.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0.1의 4제곱 더하기 B의 마이너스 0.1의 다시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는 계산할 때 부호가 왔다 갔다 하죠. 마이너스가 있을 때 부호가. 그럴 때는 이제 부호 조심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죠. 이거 할 때는 부호 조심하라는 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F19 구하라고 했는데 이건 또 못 풀. 그거면 이렇게 하시면 결국 얘가 20이니까 19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얘가 1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지금 이 정도면 이제 알겠죠, 만약에. F9를 구하래요. 그럼 그냥, 9 대입해서 할래요. 그러지 마시고. 9 대입하면 F9를 구하라고 하면 X-10에 대한, 연조립제법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지. 물론 9는 한 자리 자연수니까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거 까다로운 거 나올 때는 연조립을 꼭 이용을 하셔야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단원의 중요한 유형들을 살펴봤어요.